대략 3,000km를 달려서 드디어 산타모니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00m 가까이 되는 긴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아 이게 뭐 갈매기 도둑갈매기가 저기 있대요. 갈매기 도둑갈매기 하나 좀 봐봐. 얼마나 세.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아이는 좋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안녕 해줘. 안녕. 안녕. 너무 차가워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 휴양 도시. 여러 영화에서 각종 재난에 휩싸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위험천만한 이미지가 있지만 평화롭기 이를 데 없는 도시. 미국 최초의 횡단고속도로였던 66번 국도의 종착역,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산타모니카 되겠습니다. 산타모니카는 날씨부터가 진짜 좋아요. 1년 중 325일이 맑은 날씨죠. 한 달 빼고는 내내 화창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갔던 때도 무지하게 맑고 화창했습니다. 여기서 놀고 먹고 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산타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름의 유래는 위키백과를 보면 서방교회의 유명한 성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복잡한 서양사는 뒤로 하고 진짜 이름의 유래를 좀 살펴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히포의 모니카 축일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세인트 모니카, 그러니까 지금의 표기인 산타 모니카로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게 성 모니카 축일은 5월이라는데 탐험대가 이 지역에 첫 발을 디딘 건 8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발견된 한 쌍의 샘이 있는데 이 샘의 모양이 마치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 모니카의 눈 같아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엔 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워낙에 이름 자체는 유명해서 어딘지는 몰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지명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영화 감독들이 너무 좋아해서 배경지로 많이 썼죠. 2012에서는 사건 초기 대차게 작살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뭐 사실 굵직한 지진이나 재난들은 있었지만 큰 재난이 있을 때 뉴스에서 잘 보기 힘든 곳이기도 해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4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기는 2에서 2.5m 정도의 쓰나미만 있었다고 해요. 피해가 없진 않았겠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불의 고리라 해도 일본만큼 빈번하게 재난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칠레 대지진 때도 뭐 어느 방향으로 대륙이 얼만큼 이동했니 어쩌니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동네에는 별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양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크고 넓고 끝이 안 보이는 인천 앞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깨끗했죠. 목조로 된 부둣가에서 나는 일반적인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렇게 지독하지도 않았었죠. 원래 이 도시의 설립 초기에는 항구도시로 꾸며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이유는 항구도시보다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편이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한 몫을 한 겁니다. 북쪽에는 산타모니카 산맥, 동쪽으로는 산 가브리엘 산맥을 두고 앞에는 사시사철 좋은 날씨가 유지되는 바다에 긴 모래사장까지 있으니 이건 뭐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특히 가브리엘 산맥의 경우 그냥 동네 뒷산 개념이 아니에요. 다 백두산보다 높죠. 해발 3000m에 가깝습니다. 크게는 LA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독립된 지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타모니카 시 정도 되겠네요. 사실 이곳이 가는 의미는 66번 국도의 종착역이라는 점이 큽니다. 여길 중심으로 미국 횡단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지요. 심지어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도 오마주 했었으니까요. 진짜 제가 방문했었던 그때는 멋모르고 사진 찍었었는데 우연히도 종착지를 상징하는 건물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진짜 저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어요. 저게 그렇게 의미 있는 표시인지 말이죠. 이 고속도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1926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이름이 지정되면서 상징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연히도 이 길을 통해 도시에서 서부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문이었죠. 때문에 서글픈 감성이 많이 깃들어 있는 길이기도 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행열차의 감성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1985년 신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비효율적인 도로였던 66번 국도가 폐쇄됩니다. 그리곤 그 감성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 2003년 다시 복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통행도 가능하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역시나 이런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루트를 밟아볼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 때도 딱히 별 생각은 없었더랬죠. 저는 여기 도착했던 시간이 거의 저녁 8시였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실제로는 오후 7시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하죠. 대략 3,000km를 달려서 드디어 산타모니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00m 가까이 되는 긴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아이는 좋다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안녕 해줘. 안녕. 안녕. 너무 차가워요. 장시간 운전해서 지친 상태로 가게 되었는데 일단 좀 쉬는 걸로 했습니다. 숙박비가 좀 비쌌는데 그 이유는 바닷가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호텔이었기 때문이었어요. The Georgian이라는 호텔에 묵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방의 크기와 퀄리티에 비해 좀 많이 비쌌어요. 1박에 거의 20만원 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바로 시선을 돌리면 이런 풍경이 나오죠. 바로 앞에 66번 국도 종점과 비지터 센터가 있었어요.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저쪽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저쪽 맞은편 호텔이 안 보이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저 바깥에 지금 밤에 야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변도 있고요. 멀찌감치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데크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놀고 있기도 합니다. 해변은 뭐 불야성이죠. 보면은 이쪽에 막 사람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공연도 하고요.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조지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뭐 테네시주 거쳐서 뭐 덴버 거쳐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거쳐가지고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다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사실 우리나라 동해안의 그런 어떤 파도소리, 서해안의 파도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미국에서 맞이하는 깔끔한 공기에 시원한 바람, 파도소리는 어디에다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신선하고 상쾌했어요. 그렇게 하룻밤 쉬고 첫 목적지는 바로 바닷가였죠. 아이가 물을 좋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수욕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진짜 해변과 가까워서 좋긴 했는데 백사장이 진짜 넓어서 한참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비쌌지만 해수욕하고 놀기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2일차입니다. 2일차. 물이 너무 차가워. 여기는 보통 6월 중순쯤에 와야 괜찮은 수준의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담그는 것까지가 맥시멈입니다. 사실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주를 봤는데 물을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물에 안 들어간 건 또 아니야. 근데 바다는 근본적으로 좀 무섭지, 그죠? 파도도 치고. 그 사주에 반하러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소리 질러! 바닷가에 와서 기분이 어때요? 좋아. 아빠도 해. 오, 씨! 어이가, 오, 차가, 씨! 아, 차가! 안 돼! 차가워. 산타모니카 해변에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요. 근데 쟤는 왜 안 추워? 안 추워. 난 추워 죽겠는데 왜 넌 안 춥냐고?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잠깐만. 그만 가! 돌아와! 더 들어갈 거면 구명조끼 입어! 근데 이제 이 물이 안에 있으니까 견딜만큼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 온도는 견딜만해. 근데 이제 모두들 다 적극적으로 이제 물에 뛰어들기에는 수온이 너무 애매한 거지. 차가워. 햇볕도 그렇게 막 안 뜨겁고. 바닷물 알러지가 있는 아내님은 이렇게 파라솔 밑에서 쉬고만 있었네요. 그래도 좋았던 건 우리나라 어디처럼 자릿세를 받진 않더라고요. 파라솔을 사야 했기 때문에 좀 아깝긴 했지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쪄 죽을 뻔했죠.
실컷 놀았으면 밥을 먹어야겠죠. 호텔에서 간단히 씻고 인근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로컬 음식은 입에 잘 안 맞아 베트남 식당을 간 걸로 기억합니다. 창 맥주라고 해서 주문해서 마셨는데 신기한 느낌도 있고 뭐 나름 맛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풍경에서 마시는데 어떤 맥주인들 맛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먹었는데도 돈이 거의 3명이서 1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바닷가에서 해수욕만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산타모니카 피어, 즉 항구에 방문했죠. 부두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쇼핑할 곳, 간식 먹을 곳이 많아서 즐겁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정신 팔려서 영상은 많이 찍지도 못했네요. 놀이공원도 있는데 대관람차와 롤러코스터 정도예요. 우리나라 월미도 관광단지보다 작은 느낌입니다. 나름대로 6, 7개 정도의 놀이기구가 있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서 저희는 타는 걸 포기했었죠. 사실 이날 영상 기록이 적은 이유는 진짜 즐겼기 때문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서해안이라 낙조도 장관이었죠. 놀거리는 많이 없었지만 장소 자체가 주는 낭만과 분위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른 것보다 미국 횡단을 완수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더 홀가분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 다음 날에는 LA도 둘러보고 샌디에이고 동물원도 둘러봤었습니다만 산타모니카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을 아끼는 걸로 하죠. 네, 산타모니카에 대한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해보셨던 분들은 댓글로 함께 추억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곰의 야매 여행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